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여철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그리고 건강식품. 우리가 요즘에 많이 궁금해 하시죠? 영양제, 그리고 건강식품. 어디에 도움이 되는? 피부에. 이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나 기대 효과에 따라서 그리고 다양하게 또 복합적으로 다른 성분들과 좀 함께 먹는 게 좋은 제품들이 있고요. 그냥 고함량으로 먹는 게 좋은 성분, 고함량으로 먹어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성분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눈밑 떨림이 있으면 야, 너 마그네슘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영양제를 찾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 눈 떨림이 올 정도면 사실 다른 근육 질환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 눈 떨림은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다 등 실제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 주변에서 보면 마그네슘 영양제 섭취를 했을 때 실제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잎채소에 충분히 들어있다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김치같이 김치나 이렇게 절이거나 가공된 채소를 먹거나 반찬의 가짓수가 좀 적어진 자취생들, 그리고 이제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대적인 식사량 자체가 좀 적어지거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눈떨림 및 신경 안정뿐 아니라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항염작용 중요하죠.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 항염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에 도움이 될까요? 항염작용을 하면 여드름, 그리고 송조나, 그리고 습진, 이러한 피부 발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일일 최대 권고량보다 좀 과다하게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과는 다르게 또 과다량을 섭취하면 소화장애, 특히 설사, 이런 것들을 좀 유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량을 보충해주는 정도의 함량만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보통 마그네슘 영양제는 단일 성분보다는 다른 성분들과 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이 함께 들어있는 성분 필요에 따라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뼈나 관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해서 이 칼슘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칼슘. 칼슘 역시 피부 장벽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칼슘과 이 마그네슘의 궁합, 이렇게 궁합이 좋은 성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부 및 근육 조직의 유지를 담당하는 이 비타민 B군, 네, 이것 역시 이 마그네슘과 궁합이 좋은 성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자,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작용과 함께 해독 작용, 그리고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3단 콤보죠. 첫 번째는 바로 항산화 작용. 두 번째는 바로 뭐였죠? 해독 작용. 간의 해독이나 해독작용.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피부에서는 미백작용. 이런 3단 콤보가 있죠. 그냥 섭취할 시에는 체내 흡수율이 많이 낮아서 최근에는 이렇게 필름 형태로 많이 섭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른 부성분을 고려하기보다는 글루타치온의 함량이 높은 것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죠. 필름 형태는 이 필름 형태 있죠. 이 필름 형태는 입천장에다가 붙이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입천장에 붙여서
우리가 보통 캡슐이나 가루 형태로 먹게 되면 이것이 소화기관을 통하게 돼서 결국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입천장을 붙이게 되면 얘네들이 바로 점막으로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다이렉트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필름 형태를 그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루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필름 형태로 만들려면 아무래도 글루타치온의 함량이 그냥 입으로 먹는 우리가 일반적인 캡슐이나 이 분말가루 형태, 이런 형태는 그냥 용량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캡슐을 좀 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분말가루 자체를 그냥 많은 양을 만든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얘네들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든다? 고생스럽지만 필름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필름 형태에서 넣을 수 있는 글루타치온의 함량이 아무래도 얘네들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필름 형태를 선택할 때 아무래도 좀 글루타치온의 함량이 필름 형태면서 많은 것들을 잘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필름 형태를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요. 단순히 그냥 고함량 몇 밀리다, 뭐 땡 밀리그램이다, 예,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고함량 몇 밀리그램이라는 문구가 이 글루타치온 함량이 높은 제품이 아니라 이 필름 제품에 들어간 이제 여러 성분들의 함량이 몇 밀리그램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함량 자체는 적은데 되게 고순도만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아, 우리는 고순도 뭐 90%다. 이런 식으로 함량은 적은데, 전체적인 함량은 적은데 고순도만 앞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럼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자, A 제품은 600mg, 그리고 고함량, 그리고 90% 고순도 글루타치온이다 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렇게 홍보하는 제품이 있고, B 제품은 300mg, 그리고 고함량, 그리고 80%의 순도를 가지고 있다. 순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100mg이다. 이렇게 A랑 B 제품이 이러한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부심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제품이 글루타치온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중에서. 일반인 분들이 본다면 당연히 이 A 제품이 뭔가 600ml에 90%의 고순도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왠지 순도도 높으니까 더 좋은 제품이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석해보면 이 A 제품은요, 비타민 등 다른 성분을 포함해서 600mg의 함량을 가지고 있고, 90%의 이 고순도의 글루타치온이 실제로는 50mg만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50mg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는 이 마케팅적으로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들어있는 글루타치온 양 자체는 당연히 비제품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죠. 즉, 글루타치온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단순히 고순도, 고함량, 이러한 문구보다는 이 함매, 이 필름 한 매당 실제로 몇 밀리그램이 들어있냐, 몇 밀리그램의 글루타치온이 들어가 있냐, 이것이 아무래도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글루타치온은 이 항산화 작용이나 피부 미백, 해독, 제가 3단 콤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성분들과 궁합폭이 좀 넓은 제품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 피부 탄력과 관련되어 있는 뭐 콜라겐, 우리가 익숙한 콜라겐, 그리고 피부 미백 및 항산화, 그리고 해독 등의 시너지가 좋은 L-시스테인
등과의 궁합이 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자, 연령대가 이 높은 분들에게 특히 더 뛰어나다고 알려진 성분이죠. 바로 오메가3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얘네가 당연히 그런 것들 말고도 염증 수치. 그래서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안면 홍조나 여드름, 아토피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뭐 아토피 이런 데들. 자, 근데 다만 성분 자체의 작용 범위가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FDA 인증을 받은 이 이상 지질혈증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의 영역에서는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자, 또한 이 오메가3가 산패라고 하는데 이 산패가 옥시데이션. 그러니까 산화 과정이 되면서 좀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이슈가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화학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이 산소, 빛, 열에 의해서 쉽게 이 옥시데이션, 산패가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패가 되면 건강에 좋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냄새, 나쁜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강에 좀 도움이 됐던 이 체내 염증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패가 나타나게 되면요. 근데 이 산패도는 이 토톡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탈 옥시데이션 밸류 값을 확인을 해서 이 토톡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26 이하가 권장이 돼요. 26 이하. 26 이하가 권장이 되고 낮을수록 신선한 오메가3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토톡스가 10 이하잖아요. 10 이하면 가장 좋은 품질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제품은 산패 위험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소량씩 구매해서 드시는 걸 좀 권장을 해요. 소량씩 구매. 산패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소량씩 구매한 다음에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두운 곳, 그리고 서늘한 곳, 이런 곳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액상보다는 아무래도 어떻게? 캡슐. 이래야지 산패가 좀 덜 되겠죠. 그래서 이 캡슐형을 선택해서 이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실 이 영양제 건기식 회사들이 잘 안 알려주는 성분이죠. 야, 이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당연히 우리가 뭐 건강에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피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는 그냥 정확하게 연관관계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같은 이런 건강 관련은 사실 말할 것도 없는데 피부 탄력 및 주름 예방 그리고 손상된 피부 회복 및 피부 장벽 강화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야, 단백질? 야, 그거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조금만 정보를 찾아보면 실제로 유명한 단백질 보충제 제품들에게는 바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젊은 분들은 식습관들의 서구화로 인해 단백질 섭취가 늘어났는데 이 중장년층 분들이 이 기존의 전통적인 한식 위주의 식습관을 유지하시다 보니까 이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제품들은 어느 정도 좀 육질이 있어 씹는 능력을 좀 요구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현상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백질이 풍부한 성분, 뭐 두부 등을 섭취하거나 뭐 계란, 우유, 등푸른 생선 등을 통해 좀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도움되는 정보로 우리 부심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